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형TV의 전진호 원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서울대하고 연세대 이제 우리 비교를 갖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진짜 근데 시험 날짜가 달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너무합니다. 우리 제자들 좀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9월 중순에 보는 우리 연세대학교하고 10월 달에 우리 보는 서울대학교 왜 그런 걸까? 자, 이제 이 영재원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서울대 영재원과 연세대학교 영재원 23년 선발 기준으로 해서 24년 선발에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비교를 해보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집 분야하고 인원인데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집과 사사 모집이 있죠. 일반 모집 105명, 그다음에 사사 모집 11명. 그래서 총 인원이 116명이 모집 인원입니다. 자, 근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집 120명, 사사 모집 12명. 총 모집 인원 총 132명입니다. 연세대가 조금 더 인원이 많아요. 자, 일반 모집 분야에서 105명과 120명. 이게 뭔가? 사사 과정은 뺀 인원이죠. 아까 한 인원에 대해서 이게 왜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부분 중에서 사사 과정에 대한 부분을 뺀 인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모집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인원을 데리고 있는 연세대학교. 그리고 과정도 굉장히 심플해요. 자, 물지와 화생과 수학심화 원 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깔끔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수학심화 40명, 물리지학 40명, 화학생물 40명을 선발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120명 선발과 그 다음에 수학 18명, 수리정보 18명, 그 다음에 과학 융합에서 18명씩 우리가 뽑고 있지만 생물만 15명 선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발되어지는 일반 모집의 분야가 있는데 사사 모집 같은 경우에는 11명, 12명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사 모집에 대한 이 부분의 인원이 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 중등 영재원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사사 과정에 대한 인원을 갖다 줄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사사 과정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참여 인원도 부족하거니와 그만큼의 학생들의 실력적인 부분들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부응을 못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 과정에 들어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속한 분야에 대한 부분의 특정 분야에서 월등히 무엇인가를 잘하는 그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그리고 여기서 이 비교를 갖다 할 때 올해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는 의과학 분야에 대한 부분이 등장했습니다. 생물 부분에서 사사 과정에 의과학 분야가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서울대학교에는 그런 과정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의과학 분야가 등장을 갖다가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영재원들도 의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전형 방법에 대한 이 부분은 10월 7일, 9월 16일.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한 3주 정도 차이가 나죠. 자, 근데 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영재성하고 창의성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는 반면 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의 성향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두시면 좋겠고 이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부분에서 우리가 수학은 수학 파트만, 과학은 과학 파트만 시험 보지만 영재성, 창의성 검사에 대한 부분은 수학이 동시에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시험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전형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10월 20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형에 대한 부분은 11월 4일 일반 면접이고요. 11월 5일 심층 면접인데 부모님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시험을 보러 가시면 안 돼요. 정말 한 곳만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정말 시험 보러 가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10일 금요일 발표가 나는데요. 서울대학교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발표가 나는 반면 여기 연세대학교는 GED에 나의 지원 보기에서 합격자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도 이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과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지원을 하면서 선생님의 추천서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요. 그 추천서 매우 중요할까? 물어보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학교 생활에서의 인성 부분과 학교 생활에서의 태도 부분이
여기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추천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추천서에 대한 부분에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에 영재교육원 추천서에 대한 부분의 선택사항이 있잖아요.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 담당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부탁드려서 추천서에 대한 부분들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영재교육원에서의 그 생활 태도가 너무 이렇게 우리가 좀 불리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추천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추천서를 받을 때 부모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교 때 이런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이 추천서 갈 때 그냥 가서 선생님 추천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천서 쓰러 부탁을 하러 가실 때 아니면 우리 제자가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이게 말씀드리러 갈 때 그냥 맨몸으로 가지 마시고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4지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로 우리가 자신이 해왔던 내역들이나 선행학습, 그다음에 공부한 거, 어떤 대회 참여, 참여했던 결과물 이런 것들을 스크랩해서 클리어 와인에다가 딱 껴서 가지고 가면 선생님이 추천서를 갖다가 쓰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천서를 갖다가 적을 때 부탁드릴 때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선생님이 내가 같은 반에서 또는 수학, 과학 또는 담임 선생님이 나를 매일 보고 있지만 잘 알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매일같이 보고 있어도 밖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대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걸 요목조목 다 들춰보지 않으면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를 잘 알고 있을 거야라고 판단하는 거는 내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 기준에 말고 그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선생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알릴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출 추천서에 대한 준비는 2차 전형에서 홈페이지에 온라인 입력을 갖다 해주셔야 되는 서울대학교가 있다면, 자, 일단 GED 온라인 추천 부분에서 필수와 선택에 대한 각각 한부를 우리가 기록을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추천서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니까 참고 삼아서 이거 꼭 해주시고, 서울대학교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 이 내용을 꼭 말씀을 드려주세요. GED가 아니라 온라인 입력이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천 선생님에 대한 어떤 제한이 이제 걸려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추천 자격이 일단 재학 중인 학교 담임 선생님 또는 과목 선생님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졸업한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의 그 지도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부이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졸업한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요, 필수 한부는 내가 받고 싶은 선생님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과목 선생님에게 받을 수가 있고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의 과목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에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이제 영재교육원 출신자들의 경우에 거기에 다녔던 이력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수님이나 아니면 교사 선생님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은 그 내용은 작성 후에 우편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때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면 좋을까? 자, 그 서류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1차 때는요, 서울대는 입학지원서와 1차 전형료 입금만 확인되어진 그 확인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내 입학지원서, 교사추천서, 그다음에 1차 전형료 입금을 갖다가 시킨 영수증, 증빙서류,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사과정과 사회통합 대상자 증빙서류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은 지원하는 해당 학생들만 지원을 갖다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입학지원서와 교사추천서, 1차 전형료 입금 확인 영수증만 우리가 1차 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2차 때는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추천서, 자기소개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탐구활동 산출물 3부 이내, 3건 이내에 영재교육원 수료증명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아까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자, 추천서 부분이죠. 서울대는 1차 때 추천서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연세대교는 필수로 들어갔고, 자, 2차 때 선택으로 추천서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은 1차 전형이 끝나고 난 뒤에 발표가 되어진 뒤 제출을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쓰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 10월 7일, 그다음에 9월 16일, 자, 1차 전형이 치루어지는데요. 1차 전형은 모두 응시가 가능해요. 날짜 다르니까. 근데 2차 전형은 꼭 한 곳에서만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보러 양쪽에 다닌다고 바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한 군데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모집 요강에 대한 해석만 지금 알려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또 앞으로 지금 대비를 해나가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의 설명은 8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치사동 주민센터 5층에서 진행하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대비전략 설명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셔서 직접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설명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지금 많은 준비들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 오셔서 정보들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아직 예약 못 하셨다. 그럼 너무 이렇게 막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제 핸드폰 번호로 010-3072-3989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약할 때는 아시죠? 이름, 학생 이름하고 어머님 이름 말고요. 자녀분 이름하고 학교하고 학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답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대하고 연대에 비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